학부모 총회장, 순자가 알림장 앱을 못 달아 당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 구초등학교 미화하셨던 김순자 어머님 맞으시죠? 교장의 무심한 한마디. 순간 강당이 조용해지고 뒷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아니래. 그러니 준비물이 빠지지.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67세 할머니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역곡동,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 새벽 5시 반, 김순자는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67세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는 정확했죠. 베란다에 널린 빨래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검정 슬랙스에 편한 운동화를 신은 순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순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또 비 온다는 신호네. 혼잣말을 하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영희와 마주쳤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은 괜찮아? 괜찮아. 이래야 손자 학원비라도 보태지. 순자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반찬 가게 납품 보조일은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치통을 나르고 반찬 용기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한 달에 60만 원. 많지 않지만 손자 민석이의 학원비 보탬은 됩니다. 할머니, 이 김치통 좀 무겁지 않아요?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뭘. 순자는 굵은 손으로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 키운 세월이 얼만데. 그래도 학부모 자리는 며느리가 나가는 게 맞는데. 오전 9시 납품일을 마치고 돌아온 순자는 4층까지 올라가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금방 밥 해줄게.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 된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우린 멸치 국물이 남아 있어서 빨리 끓일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들어와요? 어제 늦게 들어왔지. 너 잠든 다음에. 요즘 엄마가 정규직 되려고 열심히 일하시거든. 순자는 계란말이를 부치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이상하게 물어봐요. 왜 엄마 대신 할머니가 학교에 오냐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태민이는 자기 할머니는 놀러만 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왜 맨날 학교일 챙기냐고 물어봐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아, 할머니가 학교일 챙기는 게 싫어?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와요. 민석이의 대답에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민석이가 학교에 간 후 순자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김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순자는 베란다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쌀 20kg 사왔는데 4층까지 못 올려가겠어. 도와줄래?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순자는 가디건을 다시 걸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쌀포대를 계단으로 올려 나르는데 숨이 차올랐습니다. 2층에서 잠시 쉬면서 영숙이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어떠냐?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 응, 정규직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민원실이라 스트레스도 많고. 순자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일은 엄마가 직접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학부모들 까탈스럽다던데. 특히 6학년은 중학교 준비해야 한다고 난리더라. 그 말에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 생각은 해봤어. 순자야, 너도 나이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 며느리가 고마워하겠지만 선을 좀 그어야지. 영숙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남은 계단을 오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끌며 생선 코너를 지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어머, 민석이 할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이 엄마는 요즘 못 뵙네요. 학부모 모임에도 안 나오시고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그래요.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6학년은 중요한 시기인데 학부모가 직접 챙겨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 여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실제 보호자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현정이가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석이를 돌보는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현정이가 저녁 8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서면서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석이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저녁은 차려놨으니까 빨리 드세요. 현정이는 손을 씻고 민석이 방으로 갔습니다. 민석아, 엄마 왔어. 오늘 학교는 어땠어? 엄마, 내일 과학 시간에 준비물 가져가야 해요. 스티로폼이랑 건전지요. 현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또 깜빡했네. 내일 아침에 사줄게. 괜찮아요. 할머니가 이미 사주셨어요. 현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괜찮다. 애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학부모 총회 있어요. 학부모 총회? 현정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알림장에 나왔어요. 6시에 학교에서 해요. 민석이는 알림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현정이는 알림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요일. 그날 민원 창구 연장 근무 있는데 순자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내가 갈게. 어머니가요? 현정이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가면 안 돼? 지금까지도 학교 일은 내가 다 챙겼잖아. 현정이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빌라는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민석이의 방에서 나오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현정이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아. 순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학부모 총회 정말 내가 가도 괜찮을까? 현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인데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나는 그냥 민석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야. 그 말에 현정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이었죠.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순자는 옷장을 열어 세탁소에서 찾아온 검정 자켓을 꺼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와 검정 로퍼까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빌라 사는 노인이어도 자리 민폐는 안 끼치자 순자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가디건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정이가 아침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차림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반차라도 내볼까요? 괜찮다. 너는 정규직 전환 심사 앞두고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식탁에 앉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창피 안 당할까? 순자는 민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민석이의 대답에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현정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학부모 역할까지 맡기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오늘 민원 창구 마감 업무는 정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학부모 총회가 오늘 2시에 잡혔대요. 전 민원 창구 마감 때문에 못 가요. 대신 좀 부탁드려요. 알았어.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하지? 담임 선생님께 메모만 받아오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현정이는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도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학부모 총회에 가는 게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순자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검정 자켓에 단추를 채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가방에는 볼펜과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민석아,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 너는 집에서 숙제하고 있어. 네, 할머니. 화이팅이에요. 민석이의 응원을 받고 나선 순자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 40대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캐주얼한 옷차림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대화하느라 바빴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학부모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중학교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우리 때와는 완전 다르지. 맞아. 특목고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던데.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들어가.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자 민석이도 중학교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출석 확인 시간이 되자 안내 데스크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님들, 출석은 알림장 앱 QR코드로 대체됩니다. 핸드폰으로 스캔해 주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알림장 앱을 설치하긴 했지만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QR코드를 어떻게 스캔하는지 모르겠어서. 아, 네. 잠깐만요. 안내를 맡은 젊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 네모칸에 QR코드를 맞춰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겨우 출석을 마쳤지만 뒤에서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민석이네 할머니래.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도 할머니가 오나 봐.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년의 교장 선생님은 순자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같은 구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서 이동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학년 중학교 진학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내신 관리, 특목고 준비, 학생부 작성 등 복잡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열심히 메모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어머님. 교장 선생님이 순자를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가정통신문 준비물 미지참이 2번 있었습니다. 과학 발표 준비물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정보도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라서요. 엄마는 근무 중이라. 교장 선생님이 순자를 자세히 보더니 무심코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 구 초등학교 미화하셨던 김순자 어머님 맞으시죠?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뒷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예전 직업이 언급될까요? 네, 맞습니다. 순자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보호자 정보 업데이트는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속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은 왜? 총회가 끝날 때까지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메모장에는 몇 줄 적지 못한 내용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총회 진행이 계속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중학교 진학 관련 설명을 마치고 질문 시간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아까 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민석이를 위해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중학교 내신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리고 특목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열심히 메모하려고 했지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신, 특목고, 학생부 같은 말들이 생소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야 하나요? 수학 선행학습은 얼마나 앞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중1 과정은 6학년 때 끝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이는 학교 진도도 따라가기 바쁜데 벌써 중학교 과정을 배워야 한다니요. 학원비는 얼마나 들까 걱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손을 든 학부모는 순자 근처에 앉은 여성이었습니다. 보호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대리 참석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요? 수련회 동의서는 법정 대리인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 민석이 수련회 동의서가 할머니 서명으로 처리되어 반려됐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현정이가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관할 주민센터 가서 다시. 하지만 주변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아니래. 그러니 서류 처리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엄마는 왜 안 와? 맞벌이라 바쁜가 봐. 순자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서 메모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관련 서류는 개별적으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물도 자주 빠진다면서요? 과학 발표 준비물 말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준비물은 제가 챙겨줬습니다. 늦었을 뿐이지 안 가져간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못 가져가면 아이가 곤란하잖아요. 그 학부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챙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이들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순자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직접 챙기는 태도라는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앱도 서툴지. 그래도 애만은 굶기지 않으려 뛰었는데.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도 일어서려고 했는데 앞에 앉았던 학부모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이 할머니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이 엄마는 어떤 일 하세요? 총회에도 못 오시고. 구청에서 일해요. 민원실이라 퇴근이 늦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즘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야 할 일이 많아서 할머니가 대신 오시기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우려고 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중학교 입시는 정말 복잡해요. 학원 상담도 받아야 하고 설명회도 많이 가야 하고요.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원 상담, 설명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느낀 것은 자신이 이 세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우유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인트 적립하실까요? 포인트요? 네, 핸드폰 번호 말씀해 주시면 적립 가능해요. 순자는 핸드폰 번호를 말했지만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주세요. 집에 도착하니 민석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부모 총회 어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민석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선생님들이 중학교 준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 그래요? 저도 중학교 가려면 뭘 준비해야 해요?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그리고 영어도.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순자는 민석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느낀 소외감과 부족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정이가 집에 들어온 건 밤 9시였습니다. 어머니, 총회 어떻게 되셨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어놨어. 그런데, 네. 현정아, 민석이 수련회 동의서가 반려됐다면서? 왜 말 안 했어? 현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럼 나는 뭐야? 오늘 그 이야기가 총회에서 나왔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현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정이는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자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았다고? 현정아, 나는 지금까지 뭐 했다고 생각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그러세요? 현정이가 민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어른들이 잠깐 이야기할게. 민석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정아, 솔직히 말해. 나한테 민석이 맡기는 게 부담스럽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보호자 변경 신고도 안 하고 수련회 동의서 반려된 것도 안 알려주고 나는 뭐 그냥 임시 방편이야? 현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정규직 전환 심사 때문에. 바쁘다는 건 핑계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냈을 거 아니야. 순자는 오늘 총회에서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알림장 앱을 못 다뤄서 당황했던 일,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예전 직업을 언급했던 순간까지. 어머니, 현정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화 일했던 게 창피한 줄 알아? 아니야. 그 일로 이 집 지켰고 너희 남편 등록금도 냈어.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그 말이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았거든. 현정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쁜 건 사실이에요. 민원실에서 하루에 200명 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요. 정규직 되려면 실수 하나도 할 수 없고요. 그래, 내 사정도 안다. 하지만 민석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많이 챙겨주는 상황을. 그때 민석이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순자와 현정이는 동시에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석이가 자책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민석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어른들 일이야.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우리만 할머니가 학교에 오냐고.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와요. 현정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석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민석아, 엄마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할머니가 대신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핸드폰도 잘 못 써요. 알림장도 늦게 확인하시고요. 순자는 민석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니요.
민서가 할머니가 부족해서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석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현정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저 그래. 손자 학교일 때문에 좀 복잡해. 학교일? 그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직장 다녀서 바빠. 그래서 내가 대신하는데. 그래도 선을 그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 뒷바라지 할 건가? 할머니들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현정이는 집에서 민석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할머니 대신 학교일 더 많이 챙겨주면 좋겠어?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봐.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그랬어요. 자기 할머니는 용돈만 주고 가신다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왜 엄마처럼 행동하냐고. 현정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학원 상담할 때도 할머니가 오셨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정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후에 순자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현정이는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뭔 이야기? 제가 너무 어머니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석이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해요. 순자는 현정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현정아,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요즘 학교 일들이 너무 복잡해. 앱도 어렵고 학부모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정규직 되는 게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정이가 물었습니다. 역할을 나누자. 중요한 학교 행사나 상담은 내가 직접 가고 일상적인 것들은 내가 계속 도울게.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다만 앞으로는 뭔 일이 있으면 미리 상의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현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될까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서가 앞으로 중요한 학교 일은 엄마가 더 많이 챙겨줄게.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할머니는 평소에 민석이 돌봐주시고. 민석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현정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현정이는 출근 전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중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어. 엄마가 직접 갈게. 정말요? 할머니 대신해요? 응, 약속했잖아. 순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현정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오후 현정이에게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민원인이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일로 정규직 전환 심사에 영향 있을까요? 현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 잘못이 아니니까. 오히려 침착하게 대처한 게 플러스 요인이 될 거야. 하지만 목요일에 시청에서 특별 보고를 해야 해. 현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요일은 민석이 중학교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정이는 순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요일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야?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민원인 폭행 사건 때문에 시청에 보고를 해야 해요. 현정아, 약속했잖아. 중요한 학교 일은 내가 직접 간다고.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엔 꼭.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가 갈게. 어머니,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나만 믿고 있었던 게 바보였어. 현정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순자는 다시 한번 검정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설명회장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젊은 학부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자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고 교감 선생님이 중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순자는 열심히 메모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학원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중1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학의 경우 적어도 2학기 정도는 앞서 나가시길 권합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이는 현재 진도도 따라가기 바쁜데 2학기나 앞서 나가야 한다니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순자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학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과목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수학, 영어, 국어 세 과목을 다 보내시면 월 7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월 70만 원이라니요. 순자의 한 달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민석이 할머니시죠? 민석이는 어떤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인가요? 상담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학군 내 중학교요. 학원은 다니고 있나요? 수학학원 하나 다니고 있어요. 영어는 어떤가요? 요즘은 영어가 중요한데. 순자는 민석이의 영어 실력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상담 교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안 오셨나요? 며느리가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그런데 중학교 진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부모님과 직접 상담하는 게 좋을 텐데요. 순자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현정이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정이는 시청에서 보고를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설명회 어떻게 되셨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어놨어. 그런데 현정아. 네. 학원비가 한 달에 70만 원이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현정이는 메모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도 보내야 한다는데 민석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야?
학교 성적은 괜찮은 편인데 상담 교사가 그러는데 부모가 직접 와야 한다더라. 나는 민석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게 많다고. 현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설명회 어땠어요? 민석아, 너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다녀요. 저도 다니고 싶긴 한데. 현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고민이야.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민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순자는 민석이가 눈치를 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석아, 할머니가 일을 더해서라도 학원비는 마련해 줄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민석이만 못 보내? 현정이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올라가지만 그것도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럼 민석이는 언제까지 기다려? 다른 애들은 벌써 시작했는데. 순자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 다니는 수학학원만 열심히 할게요. 순자와 현정이는 민석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포기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밤늦게 현정이는 인터넷으로 학원비를 알아봤습니다. 순자가 들은 정보가 맞았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학원을 다 보내려면 정말 월 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정이는 가계부를 꺼내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현정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결과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석이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느낀 무력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민석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순자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실 건가요? 손자 학교 관련 일인데 며느리가 법정 보호자니까 그쪽으로 정리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시고 며느리분도 함께 오셔야 해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순자는 복잡한 절차에 한숨이 나왔지만 민석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3반 민석이 할머니인데요. 수련회 동의서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어떤 문의세요? 법정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다음 주에 며느리가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민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 엄마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왜 맨날 학교에 오시냐고. 그리고 엄마는 뭐 하시냐고.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석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는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도 아이 일은 엄마가 직접 챙겨야 하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왜 그런 생각을 해? 요즘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엄마랑 자꾸 이야기하시고. 순자는 민석이가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이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아, 할머니는 괜찮아. 다만 학교 일들이 좀 복잡해서 그래. 할머니, 앞으로 엄마가 더 많이 와주신다면서요? 응, 엄마가 그러겠다고 했어.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현정이가 들어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현정이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할머니가 대신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현정이가 글을 읽어줬습니다. 6학년인데 학부모 총회나 설명회에 할머니가 계속 나오시는 집이 있어요. 할머니도 고생스러우실 텐데 엄마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도 친구들한테 창피할 것 같고요. 순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대? 아이디가 익명이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아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글 아래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학부모 총회 때 할머니가 오셨는데 앱 사용법도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학교 일이 얼마나 복잡한데 할머니가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열심히 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하네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순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점점 기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민석이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정아,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민석이 학교 일에서 손 떼야겠어. 이렇게 소문까지 나는데 어떻게 계속해? 현정이는 어머니의 상심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실도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당장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거야? 현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석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맘카페에 우리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도 다 볼 텐데. 순자는 민석이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민석아, 너도 봤어? 네, 친구 엄마가 보여줬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욕먹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순자와 현정이는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자책하고 있다니요. 민석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정이는 일찍 일어나 과학 발표 재료를 사러 나갔습니다. 스티로폼, 색지, 건전지를 바리바리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아, 과학 발표 준비 같이 하자. 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응, 앞으로 엄마가 더 많이 도와줄게.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자신이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현정이는 민석이와 함께 앱 알림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엄마, 이 앱이 이렇게 복잡했구나. 할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우셨겠다. 현정이는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실감했습니다. 민석아, 보호자 변경은 오늘 엄마가 처리할게. 수련회 동의서는 아빠 서명도 같이 받자. 네, 엄마.
오후에 현정이는 주민센터에 가서 보호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전화를 걸어 앞으로 연락처를 자신의 번호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현정이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호자 정보 다 바꿨어요. 앞으로 학교 연락은 제가 받을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현정아, 그럼 나는 뭘 하지? 어머니는 평소처럼 민석이 돌봐주세요. 다만 학교 공식 일들은 제가 처리할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도울게. 고마워요, 어머니. 저녁에 순자는 서랍에서 20년 동안 모은 교육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현정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왜요? 민석이 학원비야. 내가 2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현정이는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날 미화라 부른 사람 많았지. 그래도 이 손으로 모았다. 민석이 꿈에는 돈 아끼지 마라. 내 체면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 현정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건 체면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정이는 회사에 반차 신청을 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학부모 보충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맘카페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 긴급히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학교 가야 해서 반차 쓸게요. 아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정규직 심사 기간에는 가급적 자리 비우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현정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순자는 현정이가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정아, 괜찮겠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직접 해야 해요. 현정이는 검정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가방에는 맘카페 글을 캡처한 자료와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학교 다녀올게. 할머니랑 있어. 엄마, 화나지 마세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친구들이 그러는데 학부모가 학교 와서 화내면 선생님들이 싫어한다고 해요. 현정이는 민석이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학교 회의실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맘카페 글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현정이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민석이 엄마구나. 드디어 나왔네. 할머니는 안 오셨네.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우리 학교와 관련된 글이 올라와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정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정이는 일어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보호자 정보 미갱신, 알림장 미확인 모두 제 책임입니다. 어머니께서 대신 학교 일을 봐주셨는데 제가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드린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현정이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회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과거 직업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발언으로 어머니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습니다. 아무리 안면이 있으셨다 해도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직업 이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개인 이력을 언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자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정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정이는 핸드폰을 꺼내 맘카페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정 배경으로 서열을 매기면 결국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칩니다.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한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 일이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현정이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20년 넘게 손자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를 굶기거나 다치게 한 적 없습니다. 앱 사용이 서툴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학부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희 집도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맞벌이 하는 집에서 할머니 도움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또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 할머니가 학교에 오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이의 용기 있는 발언이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학부모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알림장 오프라인 안내지도 병행하고 보호자 교육 세션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모든 보호자분들께서 편안하게 학교에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학부모들이 현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할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현정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정이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다 잘 정리됐어요. 정말? 어떻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도 어머니 편을 들어주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다들 아세요. 집에 도착한 현정이를 순자와 민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민석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다 해결됐어. 앞으로는 할머니도 편하게 학교에 오실 수 있을 거야. 순자는 현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고마워. 내가 못 해낸 일을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켜오신 걸 제가 지킨 거예요. 민석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는 떳떳해. 현정이가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칼이던 말이 칼집에 들어간다. 오늘은 며느리가 앞을 막아섰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정이는 민석이와 함께 다음 주 과학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세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민석이의 과학 발표 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6학년 3반 교실은 발표를 준비하는 아이들로 분주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할 수 있을까?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참관을 온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소 입던 회색 가디건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고, 현정이는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에서 나와 단정한 재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석이 차례네요. 담임 선생님이 호명했습니다. 민석이는 앞으로 나가서 준비한 태양계 모형을 펼쳤습니다. 현정이와 순자가 함께 도와준 작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 모형은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도와주셔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스티로폼을 깎아주시고 엄마가 색칠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교실 뒤에서 순자와 현정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이의 발표가 끝나자 담임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이 발표 정말 잘했어요. 특히 가정에서 협력이 잘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의 발표도 계속됐습니다. 순자는 다른 아이들의 발표를 들으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학부모들이 교실을 나서는데 몇몇 어머니들이 순자와 현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이 정말 잘했어요. 태양계 모형도 정교하고 가족이 함께 준비한 게 보여요. 부럽네요. 순자는 처음으로 다른 학부모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이 워낙 똑똑해서 따라가기 바빠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정말 고마워요. 현정이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혼자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머니 도움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학부모들 사이의 분위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경계하거나 평가하는 시선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순자와 현정이는 함께 걸었습니다. 현정아, 고마워. 지난주에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었어. 어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나섰죠. 골목을 걸으며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보호자 설명회는 제가 갈게요. 앱 설정도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나도 배워볼까 해. 요즘 세상에 맞춰가야 할 것 같아. 현정이는 어머니의 의지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난 내일 알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학교 픽업을 늘릴게. 민석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싶어.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역할이 정해지니까 마음이 편해. 집에 도착하니 민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 발표 어땠어요?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순자가 민석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자랑스러웠어. 특히 가족 협력에 대해 말한 부분이 좋았어. 민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다른 집과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순자와 현정이는 민석이가 성숙해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로프 끈이 해진 장바구니를 고쳐주었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는 것처럼 이 가족도 문제가 생겼을 때 버리지 않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정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정규직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테니 그때는 어머니도 좀 쉬세요. 아직 정규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네, 다음 주에 결과 나와요. 어떻게 나오든 민석이는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잖아요. 순자는 현정이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현정아,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주민센터에서 노인 디지털 교육을 한다더라. 신청해 볼까 해.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앱 사용법도 배우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민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정이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밤에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체육대회 때도 오실 거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그때는 엄마도 같이 올 수 있을까? 현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체육대회는 토요일이니까 저도 갈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가족이 다 오는 건가요? 그럼 아빠도 부를까? 현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속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체면은 무너졌지만 질서는 세워졌다. 이 집의 보호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다. 창밖으로 골목 위 가을 하늘이 맑게 보였습니다. 빌라 4층까지 계단은 여전히 가파르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오르내리는 계단이었습니다. 현정이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석이의 중학교 진학 준비가 어떻게 되든 이 가족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 일을 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정이도 민원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겠지만 집에 돌아오면 함께 민석이를 돌볼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석이는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파른 계단도 복잡한 세상도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